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2월 가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모든 과일이 이제 수확이 끝나죠. 수확이 끝나고 저장하는 분들은 이제 저장해서 택배로 판매를 할 것이고, 12월 달은 또 내년도의 과온을 이제 조성하는 분들, 또 보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이제 가온을 이제 만들려면은 어떤 품종으로 이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그럼 중생종과 만생종의 비율, 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어떤 품종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목에 따라서 뭐 M91로 할 것인지 M26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밀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초밀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획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다축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그루 이제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밀식으로 그냥 심으려 합니다. 다축을 뭐 근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다축을 심는데, 다축도 일단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고, 또 묘목을 이제 신청해 놓은 게 이제 뭐 다축이 아니고 그냥 유축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품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품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목을 확보해야 돼요. 그 지금 시기가 지금 뭐 이렇게 몇 포장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주문을 하라 그래. 지금 좀 더 있으면 이제 또 어, 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이제 준비해 놓는데, 일단은 그 재배 면적이 얼마큼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죠. 그럼 어떤 품종이 좋은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품종이 언제쯤 수확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생종이라 그래가지고, 조생종은 이제 8월 하순에 따는 거예요. 여름 사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생종이라 그래갖고 9월 상순에서 10월 중순, 지금에 따는 시기예요, 중생종은. 그 다음에 만생종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 이렇게 따는 것이 이제 만생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종을 얼마큼 할 건지, 만생종을 얼마 할 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생각해 가지고, 또 만생종을 얼마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중생종을 많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는 일은 언제고, 또 약간 좀 쉬어야 되잖아요. 뭐 조생종이라든가 중생종, 만생종 이 다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저도 이렇게 과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이 그 종류, 품종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방제할 때도 좀 불편해요, 방제. 그리고 사과에 대해 전문성이 좀 부족, 자기가 심어 있는 사과에 대한 그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중생종 시나노 골드 심었어요. 시나노 골드. 그 다음에 만생종, 만생종이 지금 이겁니다. 이거 미얀마, 후지계통의 미얀마 착색기입니다. 착색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색깔이 좀 빨리 나는 같은 종류만 후브락스가 있어요. 그래 후브락스 같은 것은 저장성이 조금 요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착색이 빨리 내서 후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에 내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색깔이 잘 나기 때문에 가격은 미얀마보다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 저장고 속에 놔두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미얀마 요것이 이 과일이 제일 좋다. 이거는 뭐 저 생각입니다. 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딱딱해요. 딱딱하고 오래 갈 수 있고, 착색은 후락스처럼 잘 못 나요. 그렇지만 저장해 놓고 오래도록 팔 수 있는 것은 어, 미얀마 후지가 더 강하다. 경도가 더 높습니다. 경도가.
그래서 뭐 3월, 4월, 5월, 6월 달까지 판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수를 심어야 돼요. 수분수. 저도 수분수가 없어요. 홍로를 갖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 홍로는 이제 홍로 자체는 자가 수정이, 유전자 갖고 있어서 자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 갖고는, 이제 후지 같은 경우에는 홍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 불합성 유전자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로하고 이제 후지는 돼요. 그래서 이 웃질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는 수분수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수를 이 가온의 중간에 마름모식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심어 놓. 그러면 이제 거리상 뭐 이런 거 생각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수정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올해 수정볼을 했는데 거의 과일이 청과만 나왔어요. 삐딱 사과가 없고 전부 다 동그랗고 이쁘게 생겼어요. 물론 뭐 이거에서 뭐 미량원소 쓰고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료를 저는 쓰면서 이제 하는데 양을 적게 사용하죠. 적게 사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품종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얼마큼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품종을 다니면서 먹어보면은 이건 뭐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별로지만은 이제 빨리 해서 빨리 팔면은 가격이 이제 좋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택배하는 목적이라면은 또 그런 품종, 저장력이 오래가는 그런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목이 어떤 대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무 재배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걸 처음 심을 때는 이제 대목이 M9인지 M26인지 어떤 것이 어떻게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고 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가져와서 심다 보니까 이게 M9이에요. M9. 예. 저는 M9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M9을 이렇게 M9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대목을 갖다 놓고 심어 놓고 이 뿌리 부분에 이제 파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나오면 이제 M9이에요. 9. 대목 밑에 파보면 또 빨간색으로 뿌리들이 보이면은 M26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목 부위가 보면은 이제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 여기 이제 대목 부위가 이제 울퉁불퉁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울퉁불퉁한 나무 대목을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툭 불어놨어요. 이런 것은 울퉁불퉁한 것은 M9입니다. M9. 또 매끄럽게 별로 이렇게 전복 부분이 매끄럽게 생겼어요. 그건 M26입니다. M26. 그래서 그럼 이제 M26과 이제 M9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M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이 균일하게, 과일 큰 과가 좀 많이 있어요. 균일하죠.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M26 같은 경우는 대과, 중과, 소가 다 나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여부는, 이제 동해는 M9이 약해요. M9이 약한 것은 뭐냐면 3월달 경 돼서 물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해 올라오는데, M26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나무 힘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바깥 온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물이 올라오다가 물이 터져요. 그러면 이 나무의 수피가 터져 가지고 여기에 갈변됩니다. 갈변되면 이제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죠. 약하면 이제 조미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 대목을 심었다면 보온 덮개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물이 늦게 올라오게, 또 올라오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M9은 또 나무가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자라는 것이 보면 이제 M9 같은 경우는 30cm 자라는 게 이제 기준이에요. 근데 M26은 50cm라 40대 50cm래요. 그러니까 M9 같은 경우는 나무 가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되고 방제 시기가 더 유리해요. 그러나 M26 같은 것은 좀 세력이 좀 세게 느껴지니까 방제할 때 방제에 조금 이제 약재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정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식과 이런 어떤 걸 가지고 밀식은 M9을 갖고 밀식하는데 한 2축 정도는 M9 갖고 해도 돼요. 그러나 다축, 뭐 5축, 6축, 7축, 8축 이래 나가는 건 세력이 너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력이 좀 센 것이 M26이잖아요. M26을 많은 축으로 나갈 때는 M26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혹시 나무 선택할 때 저희 유튜브보다도 또 다른 전문적인 분들하고 재배를 하던 분들이 제일 나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낫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다축이라든가 구여트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4, 5년밖에 안 됐어요. 4,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선택할 때 어,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는 고민해 갖고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원을 조성하려면 나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원을 만들어야 돼. 가원을 조성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좀 있게, 경사지가 뭐 3도에서 한 7도 정도 있게 정도 한다든가, 또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병. 이 습하고 뿌리가 썩고 하면 거기서부터 병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병은 발생되면은 문무병이라든가 무병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떤 습하면 뭐 이런저런 곰팡이균들, 이런 균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에 가온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은 이것을 나무는 한번 심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품종도 생각해야 되고, 또 언제 수확할 건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M 대목도 생각해야 돼요. 9 할 때 26 할 것인가, 또 맛, 또 저장성, 또 색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 뜻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사과들은 이제 따먹을 때 금방 좋은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이렇게 퍼석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질하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일도 다니면서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데가,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원 조성하는 데가 어떤 데가 제일 좋으냐, 그건 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충북권이에요. 충북권. 뭐 토지는 변하지 않아요. 강원도 충북권에 우리가 흙토랑에 보면은 토양에 대한 양이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맛, 당도, 경도, 이런 것들, 또 산도,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